문화재구역 입장료 논란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매표소 이전을 촉구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역사문화 보존을 강조하는 불교계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7개 전통산사를 조명하는 순서. 오늘은 경북 영주 부석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도에서 전파되어 온 불교 문화가 한국 전통 문화의 뿌리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생 불자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천년고도 경주에 모여 불자로서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불교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 평소 접하기 힘든 이색적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늘은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문화재구역 입장료 논란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로 출발합니다. 논란의 핵심은 왜 사찰이 국립공원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느냐는 건데요. 역대 정권의 정책 혼란에서 빚어진 해묵은 논란으로 불교계는 자연이 소중한 것처럼 그 안에 역사 문화도 소중하다는 입장입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 논란에 대해 정부와 여권은 입장료를 징수하는 매표소 이전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문화재구역 입장료 매표소를 사찰 문화재 근처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불교계가 자발적으로 매표소를 이전하지 않고 있어 법으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중도 감지됩니다. 국립공원 입구에 있는 매표소를 이제는 사찰 문화재 입 근처로 옮겨서 사찰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한테만 문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난해 5월에 열린 조계종 환경위원회 주최의 자연공원 50주년 토론회에서는 문화재구역 입장료 등의 논란에 대해 이는 역대 정권의 정책 혼란 때문에 빚어졌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립공원은 1967년에 처음 지정됐지만 자연공원법은 1980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87년에 각각 제정되고 설립됐으며 그 과정에서 주무부서도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다시 환경부로 변경됐습니다. 지금의 문화재구역 입장료 또한 예나 지금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징수해 왔지만 2007년에 국립공원 입장료만 폐지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사찰은 이제 그 불교계에선 상당히 억울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찰 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찰의 땅이라는 인식을 못 하고요. 그냥 공공재로 인식을 해요.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최근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강화했다는 입장인 가운데 불교계는 자연이 소중한 것처럼 그 안에 역사 문화도 소중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연공원이 소중한 만큼 자연공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역사와 문화도 소중한 것이기에 반드시 사찰의 수행 환경도 자연공원을 보존함과 더불어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립공원 내 전체 토지의 7.1%는 사찰 땅이며 그 안에 있는 전통 사찰은 문화재를 유지 보존하는 등 다방면으로 기여도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산사는 천년의 시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불과 50년 남짓한 제도 변화 속에 문화재구역 입장료 논란에 휘말리면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7개의 전통산사를 조명하는 순서. 오늘은 경북 영주 부석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절집으로 알려진 부석사를 대구 BBS 문정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3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북 영주 부석사. 아침 일찍 찾아온 안개와 여름비가 고즈넉한 산사의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신라 문무왕 16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부석사는
화엄정의 본찰로 이후 1400여 년간 제자들에 의해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베올린 기둥으로도 유명한 국보 18호 무량수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지붕을 떠받치는 공포가 기둥 위에만 배치된 주심포, 추녀의 곡선, 아무런 문양 없이 곱게 뻗은 창살 등 화려하지 않지만 꾸밈없는 담백함이 기품을 더합니다. 이외에도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석등, 조사당 벽화 등 국보 5점과 보물 6점을 비롯한 유수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석사는 지리적으로는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의 양백지간에 자리한 아주 풍광이 화려한 사찰입니다. 그리고 국보가 5개, 보물이 6개 소장되고 있는 문화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찰입니다. 태백산맥 봉황산 자락 경사지의 터를 잡은 부석사는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 범종루, 무량수전에 이르기까지 9단의 석축을 오르게 됩니다. 이는 아미타 신앙의 바탕을 둔 의상 스님의 화엄 사상과 극락정토 구품 세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아미타불 관련된 경전에 의하면은 극락세계는 구품의 세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의상대사께서는 그 경전에 나와 있는 극락세계를 이 지상의 그 극락으로 표현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석사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행정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않은 영주시는 부석사 지구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는 물론 보존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부석사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보물에서 세계적인 보물로 지정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지정된 이유 자체가 그 진정성이나 전통적인 그 독특함, 또 원형 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보존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제 해나갈 계획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인들이 찾게 될 부석사가 한국의 우수한 불교 문화를 알리는 것은 물론 의상대사가 중생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극락이라는 곳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이 땅에서 극락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석사를 방문하신 분들은 또 의상대사께서 이 땅에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지상극락을 실현하시라는 그 메시지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북 영주 부석사에서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에서 전파되어 온 불교 문화가 한국 전통 문화의 뿌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언론 타임스 오브 인디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교 발상지 인도와의 문화 교류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대 가야국 수로왕과 결혼한 인도 아유타국 허황우 설화와 한국전에 참전한 인도 의료부대를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양국 관계 발전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문화교류 계획서 체결을 예고하면서 우리나라와 인도 사이에 체계적인 문화교류가 이뤄져 국민 참여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불자들의 신행 조직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인도로 제16차 해외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공불련 회원과 가족들은 델리와 바라나시, 부다가야, 쿠시나가르, 룸비니, 아그라 지역 등 인도의 불교 성지들을 순례할 계획입니다. 김상규 공불련 회장은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는 물론 불자로서 신행 활동을 증진시키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불련은 신년법회와 수계법회, 국내외 성지순례를 통해 제가자로서 계율을 지키고 소속 회원들 간 화합을 다지고 있습니다. 불교계 청소년 단체인 사단법인 세종 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 주민들의 안과 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세종 파라미타 청소년협회는 세종시 황룡사에서 대한민국 국제광명나눔본부 현판식을 봉행하고 한국과 인도 아쌈 지역 의료진과 연계해 안과 의료 지원과 안경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세종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장 선보 스님은 인도의 아쌈 지방에서는 열악한 환경으로 20만 원이나 30만 원이 없어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런 일을 막기 위해 현판식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 상임이사 성진 스님은 인도의 아쌈 지역 현지인들이 의료 치료를 통해 시력을 회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선보 스님과 이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불자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천년고도 경주에 모여 불자로서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불교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영 부디스트 캠프 현장을 조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 불자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지혜로운 삶의 길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전국 대학생 불자들의 연합 조직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올해 여름방학에도 대학생 불자들이 함께하는 제9회 영 부디스트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경주의 새로운 불교 문화의 중심으로 떠오른 황룡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응답하라 청춘이라는 주제로 8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집니다. 대학생 불자들은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강의와 현장학습, 신라 달빛 기행, 여름 운동회 등에 참여합니다. 이와 함께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문무대왕릉과 가문사지 등 경주의 불교문화유산들을 순례하는 일정도 마련됩니다. 이번 영 부디스트 캠프에서 참가자들은 쉼없이 달려온 지난 대학 생활을 잠시 접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주인 되는 삶, 불자로서의 삶,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해 고민하고 서로의 생각도 주고받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조계종도 한국 불교의 미래 주인이 될 대학생들이 참된 불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불련 법우들의 일상 속에서 부처님 말씀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신행을 점검하고 또 스스로가 신행자로서 역할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동안 한국 불교는 대학생과 청년들의 삶 속에 가까이 다가가는 데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 불자들이 삶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 한국 불교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교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올 여름 휴가 기간에 아름다운 자연 속 산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놓는 건 어떨까요? 때마침 전국의 사찰에선 평소 접하기 힘든 이색적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정열의 계절 여름. 찌는 듯한 무더위와 고된 일상에 지친 이들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여름 휴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자연 속에서 온전히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산사를 찾는 이들이 늘면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템플스테이를 찾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전국의 사찰에서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이색적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 양주 도리산 깊숙이 자리한 육지장사는 반려인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오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반려견과 함께하는 템플 축제를 개최합니다. 반려견 템플 축제는 스포츠독, 도그댄스, 훈련 시범과 참가자 체험, 동물과의 교감 마사지, 마장호수 산책과 같은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입니다. 이번 축제는 반려견과 사찰을 출입할 때 필요한 예절과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고 반려견과 주인이 자연 속에서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반려견들이 지금 현재 천만 시대인데 우리가 그 반려견들을 이제 지금 보면은 뭐 못 들어오게 하고 안 들어오게 이런 게 아니고 그 반려견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면서 반려견 동호인들, 반려견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사찰에서 예절 여러 가지 교육 등 그리고 또 반려견의 상담 등 이런 것들을 하는 템플스테이여가지고요.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불교 전통무예 선무도의 총본산 골굴사에서는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을 위한 제53회 화랑수련의 여름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주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효도 마사지 실습과 예절 교육,
경주문화유산 탐방, 자아성찰과 같은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특히 선무도와 승마, 국궁 등 일반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고 공동체 수행 생활을 통한 인성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뭔가 스스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저희가 알려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불교 교리도 이제 저희가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그런 삶에 있어서 뭔가 조금 학생들이 밖에 나갔을 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지역의 자랑거리와 명물을 활용한 템플스테이도 눈에 띕니다. 커피로 유명한 강릉 보현사는 7월부터 8월까지 템플스테이를 즐기면서 직접 콩을 볶고 커피를 내려 마시는 바리스타 체험 기회도 제공합니다. 바다와 가까운 완도 신흥사에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여름 바닷소리, 풍경소리 템플스테이를 열고 해변에서 달빛 아래 바닷길을 마음껏 거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청와대가 최근 일회용 종이컵 대신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이용하자는 캠페인을 펼치며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불교계도 머그컵과 텀블러 사용 캠페인에 나서는 등 생활 속 친환경 운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영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참석자들 앞에 놓인 텀블러와 머그컵이 눈길을 끕니다. 청와대는 일회용품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각종 회의에서 개인 컵을 사용하고 방문객용 기념품도 플라스틱이 아닌 머그컵 같은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불교계도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친환경 생활 캠페인 자고 있는 텀블러를 깨워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타인의 생명, 또 다른 아주 적은 생명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불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일단 절집부터 불자부터 한번 실행을 해보자 해서 오늘 캠페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앞으로 2달간 진행되며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텀블러를 기부하면 불교환경연대가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조계사와 봉은사, 금륜사 등도 캠페인에 동참해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특히 카페를 운영하는 사찰들을 중심으로 친환경 물품 사용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매장 안에서는 전부 머그컵을 비치해서 드리고, 그다음 텀블러를 가져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주고, 스타벅스 등 12개 커피 전문 업체와 롯데리아, KFC, 맥도날드 등 5개 패스트푸드점은 이미 텀블러 사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정도의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주부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간혹 커피를 마시다 보면은 저도 이제 플라스틱에다 마시는 거하고 머그잔에다 마시는 거 그 맛이 다 틀려요. 근데 제가 마시고 제가 닦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좋고요. 현재 플라스틱 컵 등은 재활용이 거의 안 돼 쓰레기나 폐기물 발생에 따른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불교 환경연대의 이번 캠페인이 우리 사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생활 속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모든 논쟁을 화합으로 바꾸려는 불교 사상이 원효의 화쟁 사상입니다. 우리 불교의 저변에 깔린 가장 핵심적인 사상인데요. 조계종이 이 화쟁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도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서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17일 불교계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원법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불교의 화쟁 사상을 언급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통합을 이룬다는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 실천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지금 우리 앞에 모인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화쟁의 정신이 한반도에 실현되어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도록 간절한 원력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불교적 해법으로 많은 이들이 화쟁 사상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이 화쟁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로 4번째 화쟁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화쟁 독후감 공모전의 작품 접수는 지난 2일부터 받기 시작해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공모전 대상 도서는 초등부의 경우 포르투갈의 그림책 아무도 지나가지 마와 고릴라 사회를 통해 인류가 겪는 갈등의 해답을 찾는 고릴라에게서 평화를 배우다가 선정됐습니다. 중고등부는 청소년들에게 군대의 의미를 묻는 책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와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그린 이상권 작가의 숲은 그렇게 대답했다가 각각 채택됐습니다. 대학 일반부는 비전향 장기수 허영철 씨의 삶을 그린 책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가 대상 도서로 선정됐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선정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정해 독후감을 작성한 뒤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화쟁위원회로 접수하면 됩니다. 영예의 수상작은 오는 11월 1일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학과 일반부 대상인 총무원장상에는 상장과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로 문체부 장관상과 포교원장상, 화쟁위원장상, 동국대 이사장상 등 모두 2천만 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조계종이 주최하고 조계종 포교원, 화쟁위원회가 주관하며 BBS 불교방송과 문화체육관광부, 동국대학교, 중앙신도회 등이 후원합니다. 화쟁도서 독후감 공모전이 이 시대에 필요한 화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최근 재벌 총수 일가의 막말 파문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재벌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급속한 경제개발 시대에 재벌이 이뤄낸 공로는 인정돼야겠지만 소수 지분으로 전체 경영권을 행사하고 그것도 세습해가는 소유 구조에 대해선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 화쟁 토론에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 진행하는 BBS 화쟁 토론에서 패널들은 재벌 경영의 위상과 역할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집중 토론했습니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좌승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정의와 실태를 놓고 서두부터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승훈 교수는 지금처럼 소수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가 대다수 주주들을 이끄는 소유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반면 좌승희 이사장은 기계적인 분리보다는 그러한 구조가 가져온 득실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액 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주주총회를 지배하면서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고 얘기하면 그건 오히려 최상의 소유 구조는 그 기업이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성과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지 기업의 성과는 안 보고 기업의 지배 구조만 가지고 따져서는 전혀 그거는 말하자면 보는 관점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패널들은 재벌이 경영 승계를 하더라도 비도덕적인 일로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위해를 가할 수 없도록 하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승훈 교수는 경영을 승계한 3세가 능력이 없을 경우 견디지 못하게끔 주주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내다봤고 재벌 총수가 기업가로서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은 그 피해자는 주주예요, 주주. 다른 주주들이 참 우리한테 손해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주주총회 의결 방식이 아닌 주주 소송 방식으로 이제 자꾸 공격을 할 겁니다. 좌승희 이사장은 재벌 간에도 경쟁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나쁜 짓을 하면 그 나쁜 짓을 이용해서 내 자리를 차고 들어올 수 있는 다른 기업이 있다는 그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잠재적 경쟁자를 사방에 깔아놓는 거야. 패널들은 이른바 문화발 확장과 관련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자율권을 주고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진행자인 이각범 이사장은 책임 경영 체제가 가진 이익은 확실히 지키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문제는 차차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사회 각 분야 재가불자 지도자들의 모임 불교 포럼이 내일 아침 7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제29차 포럼 강연을 개최합니다.
이종석 전 장관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북미,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이종석 전 장관은 성균관대 행정학과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과 통일부 장관 등을 지낸 뒤 현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2주 넘게 동굴에 갇힌 태국 소년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간절한 바람을 아는 듯 극적인 탈출에 성공한 구조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구조자들 가운데 축구팀 코치가 포함돼 잠시 논란이 됐는데요. 어떻게 아이들을 놔두고 어른이 먼저 나오느냐, 맨 마지막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아이들에게 물과 음식을 양보하느라 코치의 몸 상태가 가장 좋지 않아 먼저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25살의 이 젊은 코치는 동굴 안에서 소년들에게 명상하는 방법이나 체내 에너지를 비축하는 방법을 가르쳤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10살 때 부모를 잃고 수도승 생활을 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구조의 골든타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무사 귀환을 거듭 기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7월 10일 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